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인권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지요. 이번 시간에는 허균, 방정환, 테레사 소녀님, 루터킹 목사처럼 인권을 신장하려고 노력했던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옛 사람들의 활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정환 선생님이 인권 신장을 위해 한 활동과 노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정환 선생님은 아동문학가입니다. 아동문학보급에 힘쓴 아동보호운동의 선구자입니다. 이런 방정환 선생님의 문학정신과 문학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91년에 제정한 방정환 문학상이 있습니다. 시상 부분은 어린이를 위한 시인 동시 부분과 어린이를 위한 이야기인 동화 부문이 있습니다. 방정환 선생님이 아동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해 하신 활동으로는 아동문화운동단체인 색동회를 조직하고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1920년에 방정환 선생님이 작품에서 어린이란 말을 처음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1920년까지만 하더라도 어린이라는 말은 없었으며 애녀석, 아해놈처럼 어린이를 얕잡아 부르거나 낮추어 부르는 말만 있었습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을 부르는 말조차 없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존중받지 못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어린이가 어떻게 만들어진 말일까요? 젊은이, 늙은이 같은 말을 들어보았지요. 젊은, 늙은 다음에 있는 이는 사람을 높여 부를 때 쓰는 순우리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는 어린 사람이란 말이면서 높인 말입니다. 어린 아동도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 대우해야 한다고 해서 쓰게 된 말입니다. 그리고 잡지 어린이를 창간했는데 이 잡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어린이 잡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어린이날을 1923년에 만드셨습니다. 어린이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요.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품고 행복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린이날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5월 1일이었다가 1927년에 어린이날을 쉬는 날로 하기 위해서 5월 첫째 주 일요일로 정해서 기념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45년 해방 이후에 지금처럼 5월 5일로 정했고요. 드디어 1975년에 어린이날을 공휴일로 정해서 쉬는 날이 되게 됩니다. 다음 인물은 시간을 좀 더 오래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바로 허균입니다. 허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면 허균은 그 당시 매우 유명한 양반 가문의 아들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입니다. 집안도 대단히 좋은 데다가 글 쓰는 재주 또한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런 허균은 자신의 재주를 억압받는 백성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인 홍길동전을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홍길동전 이야기 들어보고 읽어봤지요? 홍길동전에서 가장 유명한 문구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님을 형님이라 부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교과서 94쪽의 그림에도 있습니다. 홍길동전은 조선시대의 엄격한 신분차별에 대한 비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홍길동은 아버지를 대감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홍길동이 바로 홍대감의 서자이기 때문이에요. 지금과는 다르게 조선시대에는 본부인 말고 첩을 둘 수 있었습니다. 본부인에게서 난 아들을 첩자, 첩에게서 난 아들을 서자라고 했어요. 아무리 아버지가 유명한 양반이라고 하더라도 어머니가 노비이면 그 자식은 양반이 아닌 노비가 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길동은 홍대감, 양반의 아들이지만 신분은 양반이 아니고 노비예요. 그러니 자식으로 대접을 받지 못했지요. 홍길동은 아버지에게
자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온갖 차별과 천대를 받다가 이를 견디다 못한 홍길동은 집을 나가 산적의 두목이 됩니다. 활비당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탐관오리의 재물을 빼앗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죠. 조정에서는 홍길동을 도둑이라고 잡으려 하지만 끝내 잡지 못하고 홍길동에게 병조판서의 직책을 내리게 됩니다. 병조판서는 지금으로 따지면 국방부 장관입니다. 굉장히 높은 자리죠. 그러나 홍길동은 즉시 그 자리를 버리고 해외로 나가 율도국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고 자신이 이상으로 생각했던 정치를 실현하다가 그 자리를 자식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이처럼 홍길동전에는 신분차별에 대한 부당함과 양반사회의 부조리를 비판하고 있으며 인간은 평등하다는 사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태일 열사입니다. 전태일 열사는 평화시장 피복공장 재단사이며 노동운동가입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에서 70년대에 많은 어린 학생, 특히 여학생들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돈을 벌기 위해 도시의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전태일은 자신과 같은 노동자들이 그리고 나이 어린 여학생들이 쉬지 않고 일을 해야 하는 현실과 숨쉬기조차 힘든 열악한 근로조건, 일한 것에 비해 너무도 적은 임금 등의 상황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다가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노동법을 함께 공부하는 바보회라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평화시장의 재단사 친구들을 중심으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운동을 시작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자신들을, 노동자들을 사람 대우해달라고 주장하지만 사회에서는 아무도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장 주인들은 이들을 해고하고 어느 공장에서도 일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태일은 1970년 23살의 젊은 청년 전태일은 평화시장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방법으로 노동자들의 열악한 상황을 알리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칩니다. 이제부터 다른 나라의 인물이 했던 활동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테레사 수녀입니다. 오른쪽 위에 수녀님 사진이 있습니다. 보통 수녀님들은 검은색이나 회색의 수녀복을 입으시죠. 그런데 사진에서처럼 테레사 수녀님은 일부러 검은 수녀복 대신 인도에서 가장 가난하고 미천한 여성들이 입는 흰색 살이라는 옷을 입고 평생을 가난 속에서 고통받으며 죽어가는 사람들과 버려진 아이들 그리고 노인들을 위해 헌신하셔서 빈자의 성녀로 추앙받았습니다. 이러한 공로로 197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으며 그 밖에 세계 여러 나라의 훈장을 받았습니다. 1948년 사랑의 선교 수녀회를 창설하고 인도의 콜카타라는 도시의 빈민가에서 고통받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랑의 선교 수녀회는 1950년에 교황청의 정식 인가를 받은 뒤 1965년에는 교황청 직속 수녀회로 격상되었습니다. 사랑의 선교 수녀회는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님이 했던 말입니다. 교과서 96쪽에 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읽어보고 테레사 수녀님의 마음을 느껴보겠습니다. 세상에는 빵 한 조각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보다 작은 사랑조차 받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동정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들이 존중받는다는 것을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인물을 알아보기 전에 유명한 그림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인권에 대한 그림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지요. 바로 사라 버스를 타다입니다. 줄거리를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사라는 호기심이 많은 흑인 소녀입니다. 흑인은 버스 뒤쪽에 타야 한다고 법이 정해져 있어서 한 번도 버스 앞쪽에 타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버스를 타고 등교를 하면서 버스 앞쪽이 어떨지 너무나 궁금했던 사라는 어느 날 버스 앞쪽으로 가게 됩니다. 버스 운전사는 뒤쪽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는데 법이 그러니까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라는 본능적으로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마땅한 이유를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뒷자리로 가지 않습니다. 버스 기사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을 하고 법을 어긴 사라는 체포가 됩니다. 이런 어린 소녀의 용기에 자극을 받은 사람들은 옳지 않은 법을 바꾸기 위해서 버스 승차 거부 운동을 시작하며 결국 옳지 않은 법은 바뀌게 됩니다. 이 그림책에는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한 실제 인물 2명이 있습니다. 바로 사라 버스를 타다의 실제 주인공인 로자 파크스와 버스 승차 거부 운동을 주도한 마틴 루터 킹 목사입니다. 먼저 로자 파크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865년 미국에서는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법적으로 흑인 노예제도가 사라졌습니다. 다 아시죠? 그러나 1950년대 100년이 가까이 지나도록 미국의 흑인들은 차별 대우를 심하게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사라 버스를 타다에서처럼 버스의 앞좌석은 모두 백인 전용 좌석이었고요. 뒤쪽에만 흑인과 유색인종이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것은 백인들의 자리가 다 찬 다음에 백인이 버스를 타게 되면 뒤쪽의 흑인들이 백인들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로자 파크스는 이 범이 부당하다고 하여 거부하게 됩니다. 1955년 12월 1일에 있었던 일이지요.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경찰이 잡아가게 됩니다. 사라처럼 말이죠. 선생님이 로자 파크스의 사진을 일부러 머그샷으로 넣었어요. 머그샷은 경찰이 범죄 혐의자를 체포한 다음에 번호표를 들고 찍게 하는 사진입니다. 사진을 보면 로자 파크스가 버스에서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체포된 것이 사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1950년대에는 이런 차별이 법으로 만들어져 있을 만큼 흑인에 대한 차별이 심했습니다. 흑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었지요. 이 일로 로자 파크스가 사는 도시인 몽고메리에서는 마틴 루서 킹 목사의 주도로 버스를 타지 말자는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버스에서 백인과 흑인의 자리를 구별하는 법은 사라지게 됩니다. 사진이 바뀌었습니다. 로자 파크스 뒤에 보이는 남자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맞습니다. 마틴 루서 킹 목사입니다. 로자 파크스 사진에 킴 목사님이 같이 찍힌 이유는 조금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로자 파크스는 1943년부터 인권 향상을 위한 단체에서 간사로 활동하고 있던 헌신적인 활동가였으며 흑인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로자 파크스를 현대 인권운동의 어머니라고 칭송한다고 합니다. 사라 버스를 타다의 두 번째 실제 인물 마틴 루서 킹 목사입니다. 미국 흑인 인권운동의 지도자였으며 1965년에는 이러한 공을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마틴 루서 킹 목사는 목사가 되어 몽고메리 시에 있는 교회에서 목사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 바로 로자 파크스가 버스에서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몽고메리 지역의 흑인들은 버스 타기를 거부하는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운동을 하게 되고 그 운동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킹 목사입니다. 자, 이제 로자 파크스 사진에 킹 목사님이 같이 찍히게 된 이유를 알겠죠? 자, 루서 킹 목사는 이 외에도 남부 기독교 지도자 회의를 만들어 전국적인 인권운동을 전개하였고요. 워싱턴 대행진 등 수많은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학교에서의 인종분리 철폐, 인권법 승인, 고용에서 인종차별 금지법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대행진을 할 때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라는 연설이 킹 목사님의 생각이 잘 드러난 연설입니다. 교과서 96쪽에 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으로 평가받는 나라에서 사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흑인 어린이들이 백인 어린이들과 함께 마치 형제 자매처럼 손을 맞잡을 수 있는 인권이 사람으로 태어나면 당연히 가지게 되고 누구도 침해하거나 빼앗을 수 없는 권리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여자, 장애인, 흑인이라는 이유 등으로 억압받고 빼앗기고 침해당했었습니다. 방정환 선생님, 테레사 소녀님 같은 분들의 노력과 활동으로 인권이 신장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만 인권 신장 활동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혼자 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방정환 선생님과 함께 어린이 존중 활동을 했던 분들, 마틴 루서 킹 목사를 따라 함께 했던 이름 모를 무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선생님이 영상 몇 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제목을 검색해서 꼭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교과서 97조 인권상 수상 후보자 추천하기를 해보세요. 평범한 우리 이웃인 박소망씨, 김대한씨, 황민국군, 이사랑씨 중에서 인권상 후보자 추천서를 작성해보세요. 오늘 핵심 내용입니다. 허균은 신분제도의 잘못된 점을 주장한 홍길동전을 지었고요. 방정환 선생님은 어린이날을 만드는 등 어린이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마틴 루서 킹 목사는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운동 등 미국에서 흑인 인권 향상을 위해 많은 일을 했으며, 테레사 소녀님은 사랑의 소녀 선교회를 만들어 가난한 사람, 버림받는 아이들을 존중하는 모습을 실천하셨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권 신장을 위한 옛날 여러 제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